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 받으셨죠?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걸려보니 별거 아니라는 경험담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더 나중에 맞았으면 해서 특히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률은 약 40%, 그리고 6개월에서 4개월 유아의 접종률은 불과 6%입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LA 한인회로 전화하세요. 213-999-4932. 네, 안녕하세요. 카프라TV 시청자 여러분, 제임스 안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저녁 4시 53분입니다. 저는 한국에 잘 다녀왔고요. 그저께 12일날 저녁 비행기로 도착을 해서 지금 사무실에서 오자마자 일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 간 도중에 LA에서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오자마자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도중에 사실 EDD에서 진짜 한 달 만에 그리고 쓸만한 정보는 한 3달 만에 EDD에서 나왔습니다. EDD에서 뉴스 릴리스를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10월 7일 날 날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있는 배경은 한국의 경주시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오늘 배경으로 깔았습니다. 어쨌든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EDD 뉴스 릴리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제 얼굴을 좀 줄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직도 그 한인회 EDD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물론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 여태까지 팬데믹 기간 동안 EDD를 받다가 또 다시 일을 복귀하셔가지고 일을 잘 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회사가 셧다운을 했거나 아니면 템포러리 레이오프를 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EDD 신규 신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거 말고는 제일 요즘에 제가 많이 보는 EDD 케이스들이 disqualification case. 팬데믹 동안 EDD를 잘 받았고 여태까지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EDD에서 무슨 Notice of Determination이라는 편지 아니면 overpayment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공포에 떨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EDD 뉴스 릴리스 10월 7일 날 나왔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issues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 updates. 여러분 아시다시피 EDD가 팬데믹 기간 동안 사기를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자주 많이 드렸는데요. 모든 EDD 클레임 중에서 11% $20 billion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EDD에서.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얘네들이 잘 주다가 왜 갑자기 인제 와가지고 이 돈을 달라 그러는 거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EDD 어느 분들이 저한테 컨펌 해준 얘기는 EDD가 지금 워낙 사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시 뽑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클레이먼트들한테. 물론 되게 안 좋은 거지만, 그리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옛날에 돈을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얘네들 그냥 다시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거가 완전히 100%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즘에 Notice of Determination 무슨 이유 때문에 신분 확인을 안 했거나 받을 무슨 해당이 안 되는데 네가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와서 disqualification을 시키고 이에 따라 Notice of Overpayment를 보내고 돈을 이제 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도 지금 한인회를 찾아오셔서 이거를 도와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싸울 수 있는 물론 권리가 있고, 그거는 어필을 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어필은 한국말로 이제 항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EDD가 있고 그 다음에 CUAIB라고 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라는 법원이 있어요. EDD Unemployment Case만 핸들하는 그 법원이. 그래서 이런 무슨 disqualification이 나오면은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appeal form DE1000, DE1000M이라는 폼이에요. 그게 요즘에 한국어로도 이제 나오는데, 항상 무슨 Notice of Determination이나 Overpayment가 나오면은 법적으로 걔네들이 항소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한테 줘야 됩니다. 왜냐면 Notice of Disqualification이나 Determination은 법적인 decision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decision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줘가지고 어피어 폼을 같이 항상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보내시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거를 보내시고 그 고쳐주신 그러니까 리버스 그 디시전을 리버스 돼가지고 잘 풀리신 분들도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어피어를 해가지고 히어링까지 저지랑 전화로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너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어피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어피어, second appeal, 그 다음에 second appeal에서 또 안 되면은 third appeal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렇고 지금 오늘 그 뉴스 릴리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오버페이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편지를 보내가지고 편지나 뭐 이메일 그 인박스 메일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무슨 additional document를 보내라 아니면은 뭐 그 UI 온라인 그 웹사이트에 무슨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걸 눌러가지고 다시 해당 사항을 컨펌 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아직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뭐 노티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UI 온라인 로그인 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랫동안 로그인을 안 하셔가지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그냥 무조건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 버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세요. 요번에 뉴스 릴리스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압축시켜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disqualification 돼가지고 overpayment가 나왔으면은 그 overpayment를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연방노동부에서 각 주마다 이 overpayment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절차가 US 연방노동부에서 나와가지고 각 50주한테 이제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거의 뭐 연방노동부는 거의 제 생각에는 1년 반 전에 이 가이던스를 줬는데 EDD에서 이거를 아직 우리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월 2022년도에 EDD에서 캘리포니아 EDD에서 연방 US Department of Labor 여기다가 보내가지고 이거를 뭐 blanket waiver 그러니까 그 탕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더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뭐 EDD 웹사이트에다가 계속해서 뭐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그 EDD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오버페이먼트 탕감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EDD will offer opportunity. 그러니까 EDD에서 여러분들이 overpayment 탕감이 해당이 되면은 드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financial hardship,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이 있다. detrimental reliance and other factors supported by law. 그러니까 결론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명하고 내가 일부러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이게 되면은 블랭켓 이 오버페이먼트 웨이버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여기 써 있는 거는 when EDD determines a person was overpaid through no fault or fraud. 그러니까 no fault는 내 잘못이 아닌 EDD 잘못으로 하면은 no fault예요. EDD가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overpayment가 나왔다. 그러면 no fault. 그다음에 fraud는 이제 사기라는 얘기인데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일부러 사기 쳤으면은 당연히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겠지만 이 no fault가 문제예요. 내가 영어가 불편해서 이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컴 보고를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는 도중에 EDD를 받았는데 내가 EDD에서 그걸 보고를 안 하고 내가 받았다. 물론 EDD에서 내가 편안한 언어로 이거를 이런 정보를 내지 않아서
내가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서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내가 보고를 안 했다. 물론 내가 사기친 건 아니죠. 모르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no fault라는 거를 코트 그리고 재판에서 hearing 할 때 prove 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그러니까 notice of determination을 받아가지고 disqualification이 되면은 무조건 저 항소를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은데, 이 인컴 보고를 안 해가지고 disqualification이 되는 경우에는 내가 알던 못했던 내가 보고를 했으면 이 돈을 어차피 못 받았을 거니까 내가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fault가 없었다고 내가 무슨 증명을 할 수 있어도 이런 인컴 리포트를 안 한다는 거는 안 한 경우들은 우리가 항소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내가 IHSS 간병인을 해가지고 팬데믹 터졌을 때 내 비즈니스가 아예 슬로우 다운 됐던지 아예 문을 닫았던지 해가지고 내가 EDD를 신청을 했는데 내가 인컴 로스를 자영업에서 잃은 거를 내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IHSS 간병인은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리포트를 할 생각도 못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거는 EDD 그 CUAIB 판사가 리버스 하는 게 상당히 힘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다 틀리겠지만 제가 케이스를 보고 이거는 이제 그 항소를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케이스라고 그러면 제가 항상 어필을 대신 해드려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사모님, 사장님, 이거는 죄송한데 이거는 그냥 갚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한꺼번에 갚기 힘드니까 제가 그 대신 뭐를 해드릴 수가 있냐면 페이먼트 플랜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페이먼트 플랜이 뭐냐면 EDD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00불, 10,000불, 뭐 최악의 케이스 20,000불, 30,000불을 갚아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목돈을 만들기 힘드니까 EDD한테 연락해서 24개월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4,000불이면은 뭐 얼마예요? 그러면 뭐 한 24,000불은 상당히 큰 돈인데 뭐 한 달에 1,000불씩 내 가지고 24개월 만에 이제 갚는 걸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페널티가 붙잖아요. 페널티가 30%가 붙는데 그런 것도 내가 실수했으니까 그 대신 내가 일부러 뭐 일방적으로 내가 사기를 친 게 아니니까 페이먼트는 내가 24개월로 하되 페널티는 좀 빼달라, 웨이브를 해달라. 그죠? 그런 방식, 그런 것도 이제 항소를 할 때 따로 적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뭐 실수했으니까 내가 내겠지만 please waive the penalty for me. 그래서 그런 것도 신청해가지고 된 적도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페널티 어세스먼트가 돼 있으면은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항소하실 때 거기다 따로 적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so overpayment 탕감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뭐 정확한 그런 게 없고 이게 뭐 업데이트 나오는 대로 EDD 웹사이트에도 적어준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나오는 EDD 업데이트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마지막은 뭐 이 마지막은 그냥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EDD PUA에 관한 그런 얘기인데 한 5만 명 정도가 PUA를 일주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몇 주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연방 정부에서 PUA 해당 사항 몇 가지를 확대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원래는 없었던 거지만 내가 이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그만뒀어요. 근데 그만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고용주가 코비드-19를 내가 코비드-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고무장갑이 없었다.
그 은행 가면은 뭐 플라스틱 아크릴 스니즈 가드 애출할 때 이렇게 우리 보호해주는 뭐 그런 게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런 걸 안 해줘가지고 내가 좀 코비드 걸리기 무서워서 내가 그만뒀다. 이런 것들이 이제 PUA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school employees whose usual work schedule was affected by COVID-19. 이제 학교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원래 이제 일하는 스케줄이 코로나 때문에 뭐 줄여졌다. 이런 거는 전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이게 확실하게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확실히 이런 게 나왔으니까 만약에 니네들도 이런 해당이 있었는데 PUA를 거절당했으면은 이런 거를 뭐 다시 재신청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are workers laid off or who had hours reduced as a direct result of COVID-19. 그러니까 예전에 그 PUA 해당 사항 10몇 가지 중에서 I had to quit my job due to COVID-19. 나는 COVID-19 중에서 때문에 그만뒀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있었지만 시간이 줄여져서 내가 레이오프 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예전에 추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지금 그런 분들한테 42,000명이래요. 그런 분들이 42,000명한테 뭐 다시 이런 노티스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받으시면 UI 온라인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걸 누르고 뭐 절차를 팔로우 하라고 해요. 저는 그 절차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게 이 PUA Reassessment Notice를 혹시 받으셨는데 할 줄 모르시면 댓글창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D 그래서 이제 압축을 시킨 EDD 뉴스 내용은 그 정도고요. 지금 아직도 많은 분들이 Notice of Determination, Notice of Overpayment 받으실 겁니다.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EDD 케이스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Notice of Determination을 먼저 보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뭐가 나오냐면 Notice of Overpayment라는 그 폼이 올 건데 그거는 그 전에 보내셨던 그 Notice of Determination 편지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왜 받으면 안 되는지 아니면은 왜 받은 거를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해당이 안 되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하고 인보이스가 날라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week ending, 어느 주에 얼마를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써 있을 거고 거기 principal balance가 얼마가 있고 만약에 페널티가 30%가 assess 됐으면은 페널티가 거기 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편지가 온 후에 뭐 한 달이나 2달 다음에 그 overpayment 인보이스가 날라올 거예요. 진짜 밑에다가 우리 무슨 전기세처럼 써있고 밑에 찢어가지고 EDD에다 보내라.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EDD에다 페이먼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letter ID라는 번호가 있고 그 밑에 또 무슨 번호가 있는데 UI 온라인 들어가실 때 여러분 이제 로그인 하시고 하면은 여기 뭐 왼쪽에는 이제 로그인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왼쪽에 UI 온라인 오른쪽에 중간에 SDI Disability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Benefit Overpayment System이라는 게 있어요. Overpayment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페이먼트를 은행에서 빼갈 수가 있고 우리가 카드 번호를 주면은 카드 번호에서 뺄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Notice of Overpayment를 받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그 페이먼트를 안 하거나 EDD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페이먼트 플랜을 이거를 설정을 안 해놓으시면 EDD가 이 케이스를 코트에다 보내가지고 코트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가지고 여러분 은행을 레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빼갈 수 있고 세금 보고 한 거에 대해서 스테이트 텍스에서 이거 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받으시면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면 돈이 어떻게 하든 간에 얘네들이 빼갈 거예요. 그래서 좀 미리 그렇게 되기 전에 뭐 페이먼트 플랜이나 아니면 페이먼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나는 EDD 업데이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창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제 아는 선에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오신 분 중에 혹시 그 PUA 파일링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팬데믹 때 엔조이 하셨던 PUA 클레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팬데믹이 진짜 이 정도의 코로나 팬데믹에 만한 팬데믹이 또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만약에 일을 하고 계셨다가 일을 만약에 무슨 이유 때문에 가게를 문을 닫게 되시면 9월 4일 2021년도 이후로 지금 못 받고 계신데 못 받으실 겁니다. UI 온라인. UI는 그러니까 W2를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지금이라도 실업되시면 다시 재신청을 하실 수가 있지만 PUA 클레임은 당분간은 받지 못합니다. 오케이, 질문 있으면 댓글창에다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